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휘 적절성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요즘에는 밑줄 어휘로 나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밑줄 어휘를 먼저 째려보고 그게 적어도 영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어로라도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말로 딱 적당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반의어가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보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단어들은 거의 다 주제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형광펜 작업을 먼저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지금 민찬이하고 지금 수원이만 해갖고 왔단 말이지. 이 슬픈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하잖아?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빈칸 추론이랑 이제 30번째 이제 가고 있잖아. 사실 지금까지 힘들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거든. 30번째 진짜 헬파티잖아. 그거 할 때 형광펜이 진짜 도움 많이 돼. 그러니까 꼭 오늘 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와보세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 텐데 내용을 하기 전에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먼저 반의어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뭐에 관한 글이었어요? 바자르 에코노미에 관한 글이었어요. 그쵸? 바자르 에코노미는 우리말로는 상점과 경제라고 합니다. 바자르라는 게 이런 걸 바자르라고 하거든? 이게 원래 터키어래, 터키어. 그래서 스펠링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이런 거를 상점과 경제라고 부르는데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 기출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로 내고 있기 때문에 14페이지. 그래서 고등 문제에 대해 이런 고3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내용을 선명하게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이게 바로 고3의 위험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자르 에코노미스는요. feature,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동사가 됩니다.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 apparently, 분명히 flexible, 아주 유연한 price setting mechanism.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 원리, 작동 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설정하는 작동 원리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인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flexible, 굉장히 유연한 가격 설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 근데 그게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작동 원리가 앉아있다는 것은 그냥 자리 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누구보다 위에 이런 의미에서 atop이 됩니다.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economy. 그러니까 좀 더 공유된 문화라고 하는 더 enduring, 지속적인 이라는 의미거든. 지속적인 유대보다 더 위에 자리 잡은 그런 유연한 가격 세팅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읽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좀 더 읽어볼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뭘 알고 있냐면 서로의 제약과 제한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아 이게 뭐냐면 공유된 문화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연하게 가격을 설정하는 작동 원리를 특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일단은 첫 번째 독해 지문에서 apparently라고 하는 표현 또는 seemingly 이런 표현을 보잖아. 그러면 겉보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돼. 그 말은 겉으로 아주 판단했을 때만 그런 거지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봤을 때만 가격을 설정하는 게 되게 유연해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가격이 되게 유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제에서 물건을 팔려고 했을 때 내 맘대로 물건을 가격을 매겨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니네가 만약에 무슨 사장님이야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프라이스 세팅 어떻게 해? 나 이거 100만 원에 팔아야지. 50만 원에 팔아야지. 니네가 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점과 경제는요.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는 작동 원리가 되게 유연한 것 같아 보여. 그런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 서로가 서로 가지고 있는 제약과 제한을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 서로 너 이거 가격 매기면
살래? 아, 난 이 가격에 넘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식의 서로의 눈치를 본다는 거야. 즉 겉으로 봤을 땐 유연해 보이고 내 맘대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예시 나왔잖아. 니네 미리 공부해왔을 거야. 전제하고 다 읽지 않을 거야. 여기 보면 이거는 음식이야 얘들아. 음식은 어때? 필수품이지. 그치? 그리고 얘는 어때? 풀스테이션은? 그래 필수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필수품 아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요즘에 필수품은 사실 노트북이잖아. 노트북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플스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이 만약에 필수품이라고 하면 이거 갑자기 가격을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런데 플스 같은 경우는 이거 어차피 사치품이니까 그러면 가격 높게 매길 수 있겠지. 근데 플스를 보통 누가 사?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이 산다고 하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사면 이거를 만약에 플스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이걸 1억의 가격을 매겼어. 그럼 소비자가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떤 거야?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가격의 한계선이 넘어가 버리면 제약이 생겨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런 걸 서로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없는데 내가 물건을 시장을 1억에 내놓는다 한들 의미 있어 없어? 그러니까 셀러도 어때? 그 자기도 그 어떤 적정 금액 넘어서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문방구 사장님이야. 그러면 초등학생들 용돈 뻔하잖아. 그러면 지우개를 5,000원에 팔 수 있냐고요.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거는 1,000원, 500원 이렇게 팔아줘야지 애들이 사가지고 쓸 수 있잖아. 그거는 necessity, 필수품이니까. 그치? 내가 아무리 비싸게 팔고 싶어도 초등학생들 용돈이 뻔한데 이러면서 아주 가격을 높게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자르 에코노미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서로 가격이 제한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1번 동그라미에 형광펜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델리에 있는 어떤 바자르 방금 보여줬던 그런 상정과 경제에서는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SS가 평가하다 이런 의미라는 걸 안다면 얘들아 이거 전명구로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대개 이런 뜻이에요. 대개 대부분은 financial constraints 뭐를 평가한대요? 각자의 행위자들이 그러니까는 바이어와 셀러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제약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재정적인 제약이라는 게 뭐야? 나 돈 여기까지밖에 못 써. 그거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위해서 얘기했지? 그럼 알고 있다는 말은 당연히 둘이 다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SS도 보라색깔 형광펜이 지나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 이거는 필수품이야? 아니면은 사치품이야? 사치품이지? 그럼 나 파란색으로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걔네는 뭐가 아니야? 당연히 앞에 낫까지 같이 붙여서 필수품이 아니죠. 푸드 아이템처럼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낮은 가격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필수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음식처럼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돼? 안 돼? 너무 높아도 안 사요. 그리고 너무 높으면 생필품이 아니니까 또 안 사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가 없다 해야 되지. 앞에 낫이 붙었기 때문에 얘들아 높은 요금이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답 4번이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너무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다 얘들아?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다. 즉 서로가 서로 말 없이 가격에 대한 약속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이러한 종류의 지식에 접근하는 것. 그러니까 바이어와 셀러가 가격을 어느 정도 해야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더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제품은 비싸게 팔아도 사는데 어떤 제품은 안 사. 뭐 이런 지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가격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센스 보여? 같은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합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그게 뭐랑 당연히 관련되어 있겠어?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limitation, 한계가 어디 있는지. 근데 그게 당연히 어떻겠니? 같은 문화권과 경제 우주, 그러니까 세계지, 세계. 경제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어야 서로 말없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similar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러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즉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안다는 말이 비슷한 문화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여서 5번도 괜찮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먼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반의어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particular가 특정한 이라는 의미니까 특정한의 반대말은 뭐겠어? 일반적인이겠지, 일반적인? 그러면 뭐 general 아니면은 뭐 common 이런 것도 생각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increase는 증가하다 이런 의미지. 여기 과거 동사로 쓰였네. 증가했다. 그러면 증가시켰다의 반대말은 당연히 감소시켰다로 여러분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decrease 말고 감소시키다의 lessen 혹시 알아요? lessen? less에다가 en을 붙여가지고 감소시키는 거야. 저기 less 들어가면 좀 더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diminish라는 단어도 알아요? diminish? diminish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mean이 뭐예요? mean이? 그래서 감소시키다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decline이라고 하는 단어도 거절하다 말고 감소하다라는 의미 있기 때문에 증가, 감소의 동의어 표현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ded라고 하는 것은 더하다 이러는 거니까 빼다가 있지, 빼다. 빼다는 deduct 같은 단어, deduce 같은 단어가 빼다 이런 의미고 subduct라는 단어도 빼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added to the fact that 이때 대시 역시 동격의 대수 쓰인 거잖아. that이라는 사실에 문장의 주어가 더해준다라는 말이 뭐겠어? 이 사실에 뭔가 가중치가 더해진다? 이런 어떤 관련된 것에 무게감을 더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counter 보이는데요. counter라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반대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고 반박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박한다는 거는 저러한 disconnect, 비연결성,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 도전한다 이런 의미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도전한다, 반박한다라는 말은 뒤에 걸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잖아. 그 부정하는 거에 반대말이니까 뭐 인정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reconnect가 나왔네. 그 reconnect는 다시 연결해 주는 거니까 아까 전에 썼던 단어 활용해 보면 disconnect 같은 것들이 연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 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였더라. 1, 2, 3, 4, 5번이 확실하게 반의어가 다 있지. 다 있는 상황에서 답이 뭘까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물음표를 확인했다면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바로 뭐다? The value of price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지문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중심 소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중심 소재를 던져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답이 나올 거잖아. 그 답이 이 글의 주제이자 중심 내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왜 장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심 소재가 장소의 가치의 중요성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소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라고 해서 과거의 이야기가 나올 거란 생각이 좀 들죠? 1700년대까지 과거의 시간이 나왔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뭘 예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시간상의 대조가 있을 거고 현재 어떤지를 말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가치라고 말해놓고 지금 직물을 생산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 직물 생산이 손으로 하는 건데 파이버를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 특정한 geographic reason, 지리학적 장소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그런 파이버, 섬유를 이용해서 만든 거였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그 지역에서만 했던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니까? 무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용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2번도 괜찮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시간 흐름이 느껴져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기술적인 진보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과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걸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파이버와 텍스타일이 예전에는 그 지역에 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만 그 누구냐? 그 아저씨 누구야?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모카시 훔쳐온 아저씨. 문익점. 그 아저씨가 씨를 왜 훔쳐온 거야? 그 면이 코튼이 진짜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자랐거든. 그러니까 그 뭐지? 부뚜껑 거기다가 씨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면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였던 거야? 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particular라고 하는 1번 답이 괜찮은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있던 거 니네 나라만 있는 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주고받게 된 거잖아.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 이제 이런 섬유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 더 이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당연한 거지. 지역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없어. 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더해줬다는 것도 괜찮다.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패션 컴퍼니가 생긴 거예요. 의류업계가 생긴 거지. 걔네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었냐면 만들었고 그리고 컨슈머들은 얻을 수 있었지. 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얻었어? 이런 제품들을. 그치?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예전에는 어떻다고 말했어? 이렇게 장소의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아니라고 뒤집을 거니까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The fibers available within a particular geographical region. 특정한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것들 이었다가 무역을 통해서 이용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텍스타일이 지역 기반이 아니다.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텍스타일을 만드는데 with or little no connection to where.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에 거의 little 들어가면 거의 없는 거잖아. 거의 관련이 없게 됐다. 어디서나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문의점 아시다 보니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4번이 맞는지를 봐야 될 텐데 this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잖아. 앞내용이 뭐였어? 이제는 어떤 패션 컴퍼니가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지역에서 나는 제품만을 사용하지 않고 뭐 수입해 갖고 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장소와 별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 소비자랑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 간에 연결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이걸 판단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연결성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비단이 난다고 쳐보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비단 옷을 입는 거지. 그게 바로 소비자와 제품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덕분에 그 다른 나라들도 비단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와 그 제품이 연결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다고 봐야지. 그치? 왜냐면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비단 한국 사람만 쓸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디스커넥트가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안 되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운터가 틀린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되고 있다. 이러한 디스커넥트를 뭐 초래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lead to 과거형 써야 되네. led to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얘들아 밑줄 뭐라고 해야 돼? 더 이상 이제는요 사람들과 그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 나온 제품만 한국 사람들이 입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했으니까 이런 디스커넥트를 초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6번도 형광펜이 보라색으로 지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러한 비연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파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Renewing a valuable place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려줄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 장소에 대한 가치를 renew하는 거. renew하는 게 재개하는 거냐, 재개하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죠.
그럼 이 글은요, 장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은 회사와 소비자, 그리고 문화, 이 세 개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연결해서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reconnect도 다시 연결해준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소비자와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제품을 전부 다 연결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5번도 보라색깔 형광펜이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억지로 형광펜을 하지 않는데도 여기 있는 밑줄에 있는 어휘들이 전부 다 이 글의 중심 소재와 직결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긋는 거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자, 요것도 사실 실제로 선배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몇 페이지죠? 64페이지야. 어휘 적절성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글을 읽을 때 얘들아, geometry 있잖아. geometry 하고 non-geometry라는 표현이 나오지. 자, 일단 geometry에서 GEO가 들어가면 지구예요. 우리말랑 똑같이 G는 지구야. geo는 지구야. 그 다음에 metry라는 단어에서 미터 뭐야? 미터? 재는 거지.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뭐냐면 원래 사람들이 농사 등등을 하기 위해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모양의 땅의 크기를 쟀다고 해서 지오메트리가 원래 땅의 면적을 재는 거였어. 그리고 지금 이게 수학으로는 뭐예요? 너네 도형 면적 재는 건 뭐야, 수학에서? 중등들은 아직 안 배우나? 기하학. 기하학 안 배우나? 기하 벡터? 이거만 배우나? 아무튼 기하학이라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geometric information하고 non-geometric information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기하학적 정보와 비기하학적 정보라는 뜻이야. 이 개념부터 가져가야 된다. 자, 기하학적 정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원래 이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뭔가 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파란 색깔 벽이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90도를 꺾으면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세 걸음을 가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정보들이 기하학적 정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거지. 왜냐면 이게 파란색 벽이 아닐 수가 없잖아. 세 걸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게 기하학적 정보야. 자, 그 다음에 비기하학적 정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벽 앞에 있었는데 벽 앞에 박스가 있었고 그 박스 옆에 개벽다기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non-geometric information이에요. 그래서 non-geometric이 뭐냐면 이런 거지, 마치 내가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물건을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 찾는데 파란 벽 앞에 있었어가 아니라 파란 벽 앞에 맞아,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 옆에 개벽다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는 거를 non-geo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보자. 하랑아, 엄마가 너한테 저기 방에 가서 물건을 좀 가져오렴 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물건이 어디 있냐면 그 엄마 화장대 거울 앞에 로션이 있거든? 그 화장대 거울 앞에 있는 로션을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geometric information을 준 거야? non-geometric information을 준 거야? 자, 그러면 엄마가 똑같이 로션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랑아, 안방 문을 열자마자 왼쪽으로 돌아서 세 걸음 가면 거기에 로션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geometric information이야? non-geometric information이야? 이게 좀 잡아야 되더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의 위험이거든. 선생님이 처음에 거울 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non-geometric information이야. 왜냐면 거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geometric은 뭐라고? 누가 봐도 왼쪽으로 가고 누가 봐도 세 걸음을 걸어서 가는 건 geometric인 거야. 잴 수 있는 거잖아.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역시 문맥에 낱말씀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독해에서 얘들아 while이 나오면 거진 대조로 해석하면 됩니다. 반면에 라고 해석하면 돼요. It has been found that 대대라 사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exclusive라는 단어 꼭 챙겨두세요. close라는 단어는 close 닫다에서 왔고 ex는 밖으로 라고 화요일에 됐었죠. 그러면 밖에다가 놓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런 의미여서 완벽하게 동의어는 onl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오직 어디에만 의존해요? geometric information 정보 중에서도 기하학적 정보에 의존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찾을 때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큰 공간에서는 이런 지오메트리의 독점적인 사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아이들은 기하학적 정보를 사용해서 물건을 찾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만 그렇다고요? 큰 공간에서는 이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작은 공간에서만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비록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이 뭘 못하냐면 비기하학적인 정보, 예를 들면 벽이 파랗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통합하지는 못하지만 그 통합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어때야 돼요? 그들은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더 큰 방에서 활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기하학적 정보는 작은 공간에서만 쓴다고 했지? 그러면은 큰 공간에서는 뭐 하는 거야? 기하학적 정보도 사용하면서 both라고 했으니까 비기하학 정보도 둘 다 같이 합쳐서 활용한다. 이렇게 물건을 찾는다. 아이의 물건 찾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 뒤에 둘 다 사용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못해도 이거를 합쳐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밝혀주는 바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정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결합이 되는데 weighted fashion.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얘들아 원래 옷을 입는 방법에서 패션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기본 의미가 방법이지. weigh야 way. weighted에서 weight가 무게잖아. 그래서 무게감이 있는 방식으로 라는 뜻이니까 아주 중요하게 결합이 된다 이런 뜻이야. 중요하게 결합이 된다는 건 결국 뭐야? 두 가지 정보가 모두 잘 결합돼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오메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객관적인 정보라고 했죠. 객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야. 그래서 뭐 방향이라든지 뭐 걸음수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객관적인 정보를 geometric이라고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n-geo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정보야. 그래서 약간 감각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할까? 막 고양이 인형 옆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각 정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을 non-geometric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무게감 있게 둘 다 중요하게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geometric, 기하학적 정보는요 invalid, in이 붙었으니까 유효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이게 more stable across time, 시간이 지나도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상하잖아 얘들아? 읽을 때? across time. 시대를 건너도 시간이 지나도 이런 뜻이거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면 애들 어때야 돼? 지오메트리 정보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valid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왼쪽 문을 열고 세 걸음 건너서 가는 거는 바뀌지 않는 정보지.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정보야. 안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non-geometric information은 엄마가 화장대 거울 앞에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엄마가 다음날 화장대 거울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안정적이 안정적이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정보를 찾을 때 어때야 돼? geometric information에 너네가 집중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이전트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뭐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 거 보이지, 그치? 그 에이전트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AG, AC 이런 게 들어가면 행위자야, 행위자. 그래서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행위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행위를 대신해주는 존재. 그래서 대리인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운동선수, 특히 야구선수는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선수들 보면 에이전트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팀에서 열심히 뛰다가 예를 들어 뭐 LG에서 열심히 뛰다가 그러다가 내가 이제 3년 계약이 종료됐어. 그럼 뭐가 된다 그래? FA로 풀렸다고 하지. 그때 FA가 무슨 말이야? Free Agent. 나는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느 팀에나 갈 수 있지. 구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지. 그걸 Free Agent라고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계약을 할 거야. 어디랑 계약할까? LG랑 다시 계약을 하든 아니 뭐 삼성으로 가든 두산으로 가든 뭐 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요? 나의 계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딜하러 다니지. 아, 니네가 되게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야. 그럼 내가 직접 그 회사랑 계약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내가 법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 어떻게? 나의 대리인을 보내서 그 사람이 딜을 하고 와서 오케이 되면 내가 사인만 하면 되잖아. 그럴 때 또 에이전트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보통 수능 질문에서 에이전트는 행위자라고 해석하면 거의 다 좋아요. 행위자.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오토노미가 없는 행위자고요. 그 다음에 오토노미가 있는 행위자입니다. 자,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생긴 아저씨가 얘를 이렇게 막 조종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있으면 막 갖다 받고 막 이러고 있네. 자율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똑같은 청소기인데 얘는 그냥 규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하는 조종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는 딱 가다가 청소기가 여기 흙이 있군. 흙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학습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알겠지? 그럼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맥상 맞는 어휘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즉 중심 소재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자,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에이전트죠, 에이전트.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o the extent that 이라고 했을 때 이때 대시 얘들아 또 동격의 대시야.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게 동격의 대시고요. 자, 어떻게 하는 정도까지? 에이전트 행위자가 의존하는 정도까지는 의존하면 우리는요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rather than에서 아빠 한번 끊어보면은 그 행위자가 여기처럼 청소기 같은 거 그런 행위자가 자기를 설계한 사람이 주는 기존 지식에 의존하고 있어. 뭐 하지 않고 자기만의 percept, 인식을 가지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 에이전트가 뭐라고 불러요? autonomy,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에이전트 행위자라면 오토노머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럼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에이전트는 이렇게 설계자의 기존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자기만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즉, 자기만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게 무슨 말이야? 오토노머스하다라는 말인 거지. 그치? 그러면 에이전트는 이라고 하면서 이때 이수 다시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 얘는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되겠지. 뭐를 배우냐면 what절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문장 구조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이때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붙은 거거든. 그래서 what it can 했을 때 이때 it이 앞에 있는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what it can 이라고 했을 때 can은요. 여러분 learn이 생략되는 거예요. 얘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뭐 하려면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에다가 무슨 색깔로 표현하고 싶어요? 부분적인 기존 지식,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않은 기존 지식. 무슨 색깔이어야 될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설계자의 기존 지식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존 지식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파란색이잖아. 그죠? 파란색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런 기존 지식에 의존하면 돼? 안 돼?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compensate라는 뜻을 알았으면 답을 맞추기 훨씬 쉬운 거야. prepare는 준비하다 이런 의미고 compensate는 보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상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기존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어? 그거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되겠어?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compensate for 할 수 있는 존재가 autonomous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를 이 앞에 있는 파란 색깔로 보고 이게 부족하니까 뭔가를 더한다는 느낌으로 autonomous 자율성을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compensate를 골라야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에이전트가 예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걔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무슨 얘기 하겠어? 미리 자기가 예측해서 어디에 가서 추가적인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 훨씬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누구 당연히 잘하겠어? 그런 거를 학습하지 않은 자율성이 부족한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일단 문장이 끝났고요. 내용이. 그 다음에 in a practical manner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뜻이고 seldom이 들어가면 거의 뭐뭐 않다 이런 의미거든. 그 다음에 이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 에이전트를 말하는 거야. 에이전트는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한 자율성이 처음부터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갖기까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율성을 갖기 위한 전 단계가 존재함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맨 처음에 에이전트는 어때요?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행동을? 경험이 없으니까. 그 설계자가 어시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인데 unless가 if 아시잖아? 그러면은 그 설계자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겠니?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렇게나 하겠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randomly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just as 주어동사, so 주어동사 여기 so가 없지만 그냥 주어동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가 동사하듯이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독해 나올 때 거의 해석하지 않지만 비유라서 그래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진화가 동물들에게 충분한 내장된 그러니까 타고난 이라는 의미지. 타고난 그 리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응이거든. 반응. 그래서 스스로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타고난 반응을 주죠.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기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아이 앞으로 뭔가 확 떨어지면 애들 어때? 순간 눈을 확 감잖아. 그런 타고난 반응이 있어야지 눈을 보호할 수 있지. 그치? 그런 식으로 반응이 있는 것처럼 얘네한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지식을 좀 주는 게 필요하지. 뭐뿐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AI 인텔리전트 에이전트한테 에이전트한테 이런 처음엔 초반에 지식을 좀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충분한 경험을 쌓게 되면 그러면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런 prior knowledge라고 하는 게 얘들아 기존 지식이잖아. 기존 지식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지식을 좀 줍니다. 그리고 또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도 학습하는 말은 떴지. 사전 지식도 줍니다. 배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도 쌓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슬슬 이런 기존 경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런 prior knowledge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에 independent가 들어가 주는 것이죠. 됐을까요? 그러므로 따라서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 학습이 이렇게 통합된다는 거. 통합된다는 게 뭐야?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가 경험을 쌓아서 독립성을 갖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스스로 한다는 말에 autonomous에다 우리가 보라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보라색을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이런 기존 지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자율성, 오토노미로 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학습의 이런 통합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에이전트가 뭐 할 수 있도록 아니다.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원펄슨이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걔가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왜 다양한 환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얘가 어떤 환경이든 가서 학습을 시작해서 배우게 되면 예를 들어 니네 로봇 청소기 집에 있나 다들? 선생님은 로봇 청소기가 없으면 안 되는 워킹맘이잖아요. 근데 그 로봇 청소기가 전 세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서 팔리고 있지 않아? 근데 집이 모양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로봇 청소기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알아, 얘들아? 그 집을 먼저 학습합니다. 집을 먼저 학습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디가 턱이 있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많은지 그 다음에 어디가 특히 청소를 잘해야 되는지 얘가 먼저 학습을 쫙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로봇 청소기가 잘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학습 능력이 있는 에이전트라면 다양한 환경에 가서도 잘 활동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다양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진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중간에 similarly 보이십니까, 여러분?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얘는요, 해석을 마찬가지로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기능이 더 중요해요. 주제는 같은데 내가 소재만 바꿔서 쓸 거야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게 similarly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랑 뒤에랑 주제는 다 똑같은데요. 소재가 다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어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1번 동그라미 해보자. familiar 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익숙한이지? 그거의 반대말 당연히 너무 쉽게 unfamiliar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familiar 같은 쉬운 단어가 답이 되겠어? 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predict는 예상하다, 예측하다 이런 의미죠? 예측한다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아? 예측을 안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예측을 안 하는 건 뭐지? 예측 안 하는 건 뭐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프레딕트가 답이 된 적이 별로 없었어. 예측을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약간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difficulty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이죠? 당연히 쉬움 이런 단어가 반이오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 relevant는 관련이 없는 이란 의미인데 관련이 있는 relevant 이런 것들이 답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accuracy 정확성이죠? 정확하다는 거의 반대말이 뭐야? 정확하지 않음이겠지? 영어로 몰라도 괜찮아. 먼저 이렇게 떠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요? 중심 소재를 던져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The ability to guess or predict where the music is likely to go 까지가 주어네요. 왜냐면 문장에 진짜 동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예측과 패턴이 누구에 대한 패턴이냐면 음악에 대한 패턴입니다. 음악이 어디로 갈 것 같은지를 guess하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제 밑줄 가볼게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얼마나 잘 그 음악가가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그 음악의 구조와 그 다음에 전형적인 포뮬라, 공식과 그 다음에 하모니, 악성, 화성이죠. 그 다음에 phrasing. 뭐 중요한 표현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음악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악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음악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해서 음악의 패턴과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다? 음악가가 얼마나 이런
다양한 음악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작가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똑같은 작곡가에 의해서 써진 새로운 음악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보자마자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왜? 당연히 익숙하고 쌤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익숙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음악가가 당연히 작곡가의 이런 모든 스타일에 익숙하기 때문이지. 다치지 않을게. 이런 게 다 익숙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들아 1번에 familiar가 맞는 이유가 이 글의 주제랑 직결되어 있잖아. 형광펜이 지나가는 거 보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this is because라 나왔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라고 하면서 because 다음에 원인이 나오고 있어요. 축적된 경험이라는 게 뭐야? 그 작곡가에게 대해서 음악이 익숙하니까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떡하겠어? 음악가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일지를 당연히 예측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래서 1번, 2번도 예측하다라는 표현이 당연히 가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면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글은 계속 음악에 대한 패턴, 음악에 보자마자 처음 듣는 건데도 이거 누구 거다. 이거는 익숙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지. 아, 너네도 잘 알지 않나? 혹시 아이돌 전문가 있어요? 요즘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그 SM 스타일의 음악, JYP 스타일의 음악, 또 YG 스타일의 음악 완전 다르잖아? 그 춤선도 되게 다르잖아. 그래서 막 박진영하고 보아하고 춤추는 거 막 챌린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뭐지? JYP 춤선은 뭔가 계속 이렇게 유연하게 흐르고 SM은 막 뚝뚝뚝뚝 끊어지고 그 다음에 막 JYP 노래는 다 스타일이 공기 반 소리 반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막 YG는 블랙핑크처럼 막 약간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SM 누가 요즘 유명하냐? 몰라? 나도 몰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너네가 음악을 딱 들으면 그 특정 소속사의 음악에 되게 익숙한 경우에 이거 누구 거다. 이거 누구 음악이다. 바로 딱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